볼게요. 지금 1번은 문제 유형인데 약간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은 수용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쭉 계속 펴가지고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세는 유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유형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은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4명이 있죠. A, B, C도 가볼게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나루는 자기 모자를 못 쓰죠. 못 나누어 봤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A가 못 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사실 민정이라는 친구는 자기 모자를 못 받겠죠. 여기 B가 못 와. C도 못 오고 D도 못 와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이어서 개수를 외우고 있으면 좋거든요. 사람 4명이 있죠. 4개 나오지? 그럼 답은 9가지예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5개 나오는 거 솔직히 못 봤어. 너무 많아. 44가지. 3가지는 3개일 땐 쌤이 알기로 2가지였나? 솔직히 2가지는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세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니까 그냥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름보다는 그냥 A, B, C로 쌤이 한번 세줄 테니까 이렇게 구하는 유형이에요. 잘 봐. A에 어떤 모자 받을 수 있다고? 내 거 말고 나머지 학생들 모자. B 받을 수 있고요. C 받을 수 있고요. D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 받아볼게. 그럼 B는 A가 B를 받았으니까 나는 A, C, D 중에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B, C, D 3개 중에 한 가지로 안 쓰는 이유는 B일 때 3개랑 C일 때 D일 때가 경우의 수 달라서 못 쓰는 거고요. 일단 B, A 왔어. 그럼 다시 여기서 C는 B, A를 이미 앞에 썼으니까 뭐랑 뭐 남았어? C랑 D 모자 남았죠. 근데 C랑 D가 안 되잖아. 맞지? 왜? C는 자기 모자 못 받으니까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D밖에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9가지 있다. 오케이? 봐봐. 두 번째는 여기 가볼게. B, C 썼어. A랑 D 남았지. 그럼 A랑 D 중에 한 개. 근데 이 뭐가 안 돼? 이번 2가 안 되죠. B, C, A, D는 마지막에 D가 자기 모자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밖에 안 돼요? 여기도 D, A밖에 안 될 거고요. B, D 받으면 이제 뭐 남았냐? A, C 남았죠? 근데 C는 자기 모자 못 받으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면 A랑 C까지 이렇게 총 3개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볼게. 이번에 뭐 남았냐? C는 C를 썼으니까 A, B, D 모자 남았겠죠? 근데 누가 안 돼요? B가 안 되지. B는 자기 모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긴 또 A, C 출발. 그럼 A 가볼게. 몇 개 남았어? C, A 썼으니까 B, D 남았지. 그럼 B, D일 때는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겠죠? B, D가. 그래서 이것만 D, B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C, C가 말이 안 되네? 뭐 틀렸을까? C 아까 뭐 있었어? C, A, B, D. D를 살렸어야 되는데. 여기 가볼게요. C, D 썼으면 모자 A랑 B 남았다? 근데 A랑 B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A, B도 되고 B, A도 돼.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구하는 문제 유형의 수용도고요. 4개일 때 몇 개 나온다고? 9가지. 그래서 9가지 쓰면 돼. 근데 이렇게 푸는 유형 중에서 이 문제를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자기 모자를 선택 못 받는 유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거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따 시간 되면 뭐 센에서 한번 보여줄게 찾아서. 그 다음에 2번 볼게. 지민이 없는 거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싶대. 우리 두 직선 평행 옛날에 해본 적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기울기가 같으면 되고 y절편은 다르면 되죠. 2a는 b 더하기 1만 만족해야 되고 3은 a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로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럼 2a는 b 더하기 1이니까 왼쪽 오른쪽이랑 될 수 있는 숫자 써보자. 일단 b 더하기 1은 b의 주사위 눈이라고 했으니까 2부터 3, 4, 5, 6, 7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2a 같은 경우는 a의 주사위 눈을 넣어버리면은 2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2의 배수들만 골라주면 되는데 아까 평행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a가 3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6은 버리면 돼. 답은 두 가지. 응? 타이밍 좋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머니 1부터 6까지 상자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주머니에 1부터 6이 일단 들어있대요. 각각 서로. 두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곱해서 9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볼까? 이게 주머니에 1부터 6까지 공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문제랑 비슷한 거냐면은 주사위 문제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알고 있겠죠? 뭐랑 뭐 사이죠? 둘이 합하면은 주사위 눈은 제일 작은 거 2부터 제일 큰 거 12까지. 근데 여기서는 곱이니까 그럼 A, B는 제일 작은 거 1부터 제일 큰 거 36까지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또는 경우니까 쌤이랑 9의 배수랑 10의 배수 따로따로 구할 건데 어차피 9의 배수 먼저 구하면은 여기 안에 숫자 구성원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머지는 직접 세야 돼요. 알겠죠? 곱해서 9 나오는 경우인데 우리는 1부터 6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면 얘는 3, 3밖에 없겠네. 18 같은 경우는 3, 6, 18, 6, 3, 18. 나머지 없고요. 여기가 있나 이제? 3, 9, 27 안 될 거 같고. 여기가 되겠다. 6, 6에 36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여기 가볼게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2, 50, 5, 20, 4, 5, 20, 5, 4, 20, 6, 5, 30, 5, 6, 30, 6가지 있겠죠. 더하면 10가지. 그 다음에 6번. 좀 확대됐네요. 아까처럼 설정을 해볼까 일단? 근데 2의 배수가 되는 거여서 그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A, B의 순서쌍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2의 배수는 짝수랑 같은 말이고 근데 2의 배수는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2의 배수가 하나씩 섞여 있어야 되거든? 두 수를 곱했을 때 그럼 나랑 A랑 B를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범위가 1부터 9를 이렇게 나눠볼게 2가 없는 홀수들이랑 2가 있는 홀수들 2가 있는 숫자들 짝수들 그럼 여기서 이런 거죠 A에서 2, 4, 6, 8 중에 하나 뽑고요 여기서 홀수 뽑는 거랑 여기서 1, 3, 5, 7, 9 홀수 중에 하나 뽑고 짝수 뽑는 거 그 다음에 짝짝까지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세 가지 구해도 되지만 뭐 경우의 수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얘로 풀 사람 풀어도 됩니다 어떤 걸로요? 6건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경우의 수가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둘 다 해볼게 홀수 같은 경우는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그럼 25가지를 전체 1부터 9까지니까 9, 9, 81에서 빼면은 뒷자리가 6인 거 56인가요?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짝수 4개 중에 1개 홀수 5개 중에 하나 4, 5, 20 4, 5, 20 짝수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여기 16개 더하면 56 A랑 B는 둘 다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4개 중에 1개 쓰고 그 다음 3개 중에 1개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4, 4, 16이 됩니다
다음에 7번. 여기는 뭐 엄청 어렵게 해석 안 해도 되고, 얘들아. 우리 앞에서 해봤지만 전구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 신호밖에 없어요. 깃발은 5개. 그러면 또 뭐랑 비슷하냐? 또 동전 문제랑 비슷하겠죠. 들어 올리거나 말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 가지고 올 거고요. 연속되는 일 한 가지 일이니까 곱하기해서 32까지.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단. 깃발을 모두 올리지 않는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 가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8번. 500원짜리 동전 4개,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1개 일부 또는 사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인데요. 잘 보자. 혹시 쌤이랑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정리하고 써볼게. 500원 4개, 100원 2개, 50원 1개 있고요. 여기서 혹시 얘들아 얼마 만들어 볼까? 450원 어떻게 만들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2개 있어? 그럼 예시가 별로다. 미안, 얘로 가볼게. 250원 어떻게 만들 수 있죠? 250원 안 써야 되고 2개 쓰고 1개 쓰고 됐어? 두 번째, 혹시 500원은요? 1개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그럼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동전은 총 3개 종류가 있는데 개수가 4개, 2개, 1개 있지만 우리는 1개를 가지고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고요. 2개를 가지고 2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그럼 몇 개 낼 수도 있겠어요? 1개 낼 수도 있겠죠. 나는 500원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돼. 그러면은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고 4개 내도 되니까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건 너네가 동전이 꼭 2개 있다고 해서 2개를 다 내거나 1개 내거나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0까지 추가해버리면은 얘는 총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3가지, 2가지 곱해버리면요 30가지인데 단 0원은 지불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30가지에서 다 빵빵빵원 빼줘야 돼요. 29가지. 그 다음에 9번.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루트 한번 형성해볼까? 집에서 근데 도서관에 한 번에 못 가는 거야 무조건 얘들아.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가자. 두 번째, 집에서 서점 갔다가 도서관 가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루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낄 수 있냐면 집에서 학교 갔다가 서점 갔다가 도서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곱하면은 9가지. 집에서 서점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서점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잘 봐 이제.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에 3가지. 근데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학교 서점은 3가지. 서점 도서관은 2가지. 집에서 서점은 1가지. 서점 학교는 3가지. 학교 도서관은 3가지. 3, 3, 9, 2, 18. 1, 3, 3이니까 9. 이렇게 4개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번. 파더 나왔는데요. 한쪽 끝에만 자음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영어에도 자음이랑 모음을 나누죠. 모음이 뭡니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파더 같은 경우는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자음 4개, 모음 2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6개 문자를 일일이 배열할 할 거니까 6명 줄 세우기랑 같은 문제인 건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한쪽 끝에만 자음이 오고 싶대요. 그럼 자음이 앞에 오면 뒤에는 모음이 와야 되고요.
앞에가 모음 오면 뒤는 자음이 오는 경우만 세주면 되겠죠. 여기가 4개로 그냥 쌤이 묶어버렸어요. 나머지는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자음 누구 올래? FTHR 중에 4개 중에 한 가지. 모음은 누구 올래? A랑 E 중에 한 가지. 그럼 이 8가지는요 4개 중에 아무거나 쓰고 A 중에 아무거나 쓴 거야. 그럼 나머지 4개는 여기에 또 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4명 줄 세우기 24가지로 바로 써도 되죠? 4, 3, 2, 1이니까.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모음 시작해도 2개 중에 한 가지, 여기 자음 시작해도 4가지 중에 한 가지, 여기 24가지까지 됐나요? 그래서 24 곱하기 8, 24 곱하기 8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결국 하나 구해서 2배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흥민이와 지수를 포함한 6명 학생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려고 한다. 2명씩 짝을 이루어 3줄로 줄을 설 때 흥민이와 지수가 그러면 흥민이랑 지수를 제외하고 한 4명 소환해볼까요? 그럼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일단 줄을 쓰고 여기까지 분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가 총 6자리가 있는 건데 여기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흥민이와 지수가 짝이 되는 경우의 수니까 생각을 해보자. 혹시 흥민이와 지수는 어디에 앉을까요? 3가지 중에 한 군데 앉히겠죠. 그럼 여기 앉아보자. 그 흥민이가 앉을 건데 흥민이랑 지수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어떻게도 앉을 수 있어요. 지수, 흥민 앉을 수 있겠죠. 흥민이랑 지수가 자리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2가지. 그럼 이제 이 6가지에는 흥민이랑 지수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고 이 양쪽, 오른쪽, 왼쪽을 정해서 앉는 경우 중에 한 가지가 돼버린 거고요. 이제 나머지 4명은요. 여기에 아무렇게나 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잘 봐. 혹시 여기 자리가 다 다른 자리지 않냐? 왜? 첫 번째에 오른쪽, 왼쪽. 3번째에 오른쪽, 왼쪽. 다 다른 자리죠. 그럼 4명을 그냥 여기에 줄 세워버리면 됩니다. 몇 가지입니까? 4명 줄 세우기니까 24가지.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주머니 안에 1, 2, 3, 4, 0 포함되어 있네요. 미안. 공을 한 개씩 3번 꺼내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혹시 4의 배수 특징 기억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뒤에 2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고 찾아내는 건 할만하거든요. 근데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일단 4의 배수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100의 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쌤은 그냥 4의 배수 1퍼 쭉 구구단 하는 거야. 4의 배수 제일 처음에 뭐 있습니까? 4 있죠? 4, 8 없고요. 12, 16 안 되고요. 20, 24, 32, 40, 44는 안 되겠죠?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그럼 되네요? 그럼 미안. 여기도 넣어야겠네. 00까지, 쏘리. 그 다음 뭐 없었죠? 그 다음에 48 안 되고 52 안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줬을 때 아까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잘 봐봐. 어디를 신경 써볼까? 나머지는 그냥 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누가 올까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0은 못 오니까 1, 2, 3, 4 중에 4가지 중에 한 가지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쓸 수 있어. 꺼낸 공 다시 넣는다고 해서.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 4가지니까 8, 4, 32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5번이 아닌 6번. 볼게요. 6장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4장을 뽑아가지고 4장 자연수를 만든다고 할 때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라고 싶대요. 그럼 혹시 얘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뭡니까? 일단 앞자리 100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작은 숫자 쭉 써주면 돼. 뭐 있어? 0, 3, 5까지. 됐습니까? 근데 쌤 말은 이거야. 우리가 230번째라는 거는 238번째라는 거는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6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1000자리, 3000대, 5000대 필요 없어요. 근데 뭘 세줘야 되냐면은 몇 개 있는지 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가 1000일 때, 3000일 때, 5000일 때 몇 개인지 셀 거예요. 여기 누구 올 수 있습니까? 이제 1 제외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몇 가지 있어요? 60까지 있겠죠.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뭐 빼먹었나? 0을 썼어. 5, 4, 3이면 60개. 아, 오케이. 볼게요. 60, 60 되겠죠? 아, 이렇게 1000원짜리가 바뀔 때 얘들아 60개씩 지나가야만 바뀌나 봐요. 근데 지금 잘 봐. 선생님 뭐랑 좀 헷갈렸냐면 딱 보자마자 238번째는 어떤 숫자랑 가까워요? 240이랑 가깝죠? 그럼 나랑 이렇게까지 써버리면 우리가 혹시 240번째 숫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40번째 숫자는 어떤 숫자냐? 6000대 중에서 제일 큰 숫자입니다. 그럼 6000을 썼어요. 6 썼죠? 그럼 0, 1, 3, 5, 8로 역순으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큰 숫자부터. 6853이 제일 큰 거고요.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작은 숫자로 가버릴 거니까 3 대신 1 갈아 끼면 되고 1 대신 0 갈아 끼면 써줄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6853이 240번째로 제일 큰 숫자고요. 그 다음 큰 숫자, 그 다음 큰 숫자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50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뭐가 헷갈렸을까? 뽑은 후여서? 지금 혹시 우리 몇 명 뽑는 거예요? 4명. 근데 어떻게 구분 지어볼까? 이렇게 가자. 회장, 부회장, 대의원이니까 이렇게. 총 몇 명 있다고? 8명 있대요. 8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인데요. 직책이 다르고 둘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4명 줄 세우기 중에서 어디만 안 되냐? 2명 줄 세우기만 안 되는 겁니다. 여기만 나눠주시면 돼요. 2명 줄 세우기 몇 가지입니까? 2분의 1. (30) 곱하기 47에 28. 다음에 9번 볼게요. 어느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남자 회원 4명, 여자 회원 5명이 참석하였다. 오케이. 악수 문제 나왔는데요. 악수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2명이서. 맞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얘들아, 여자 회원은 모든 회원들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했다고 했고요. 남자 회원들은 여자 회원들과만 악수를 했대요. 그럼 혹시 여기 악수를 보니까 남남끼리 악수했나요? 안 했죠? 예고에서 빼겠습니다. 전체에서. 가보시죠. 그럼 지금 남자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악수했는데요. 남자 A랑 B가 악수하나? 남자 B가 A랑 악수하나 어때요? 똑같은 A랑 B 사람 2명이 악수한 거기 때문에 줄 세우기 안 되거든요. 2분의 1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가지를 제외시킬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총 아까 9명 있다고 했으니까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2로 나눠버리기. 36까지 해서 6가지 빼버리면은 30까지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서로 다른 점 8개가 있다. 이 중에서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궁금하고요. 그래서 삼각형 만들어지려면 점 몇 개 필요해요? 3개. 8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삼각형 이 점 3개는 줄 세우기 안 되기 때문에 3명 줄 세우기 6분의 1로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이 반원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요. 우린 점 3개를 무작정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뽑으면 어때 얘들아?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문제 가볼까? 똑같이? 이 문제야. 점이 하나 밑으로 더 왔어요. 그럼 똑같이 56개에서 몇 개 빼줘야 돼? 3개? 봐봐. 우리 왜 빼죠? 여기 점들로 그 삼각형 안 만들어져서 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삼각형 만들어 볼게. 점 몇 개 있어? 4개.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근데 뭐 안 됩니까? 똑같이 3개 줄 세우기 안 되죠? 6으로 나눌게. 몇 개 빼주면 돼? 4개. 오케이, 이런 문제 있고요. 잘 봐. 반원이 어려워, 반원이. 혹시 쌤이랑 문제 직선으로 바꿀게. 일단 지금 점이 8개 있을 때 직선의 개수를 구할 거잖아. 몇 칸 필요합니까? 2칸 필요하죠? 8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 그 다음 직선으로 똑같이 말하면 A, B랑 B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겠지? 이 반원 유형이 어려운 거거든요. 뭐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럼 잘 봐. 쌤이 이 8 곱하기 7하는 거는 8개 점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뽑은 거잖아. 나 이렇게 2개 뽑아볼게. 직선 뭐 나오죠? 노란색 나오죠? 쌤, 점 이거랑 이거 뽑을게. 직선 뭐 나와? 노란색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까는 안 됐었죠? 지금은 중복됩니다. 우린 더 많이 센 거예요. 직선의 개수.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빼줘야 되거든요. 몇 개? 여기 같은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점들을 빼줘야 돼.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만들어진 직선은 다 똑같기 때문에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똑같이 2로 나눠가지고 6개를 뺐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있어. 우리 6개 왜 뺐죠? 중복돼서 뺐죠. 중복돼서 여기 날려버린 거야. 답이 아니지 근데. 1 더해야죠. 어디까지? 여기 라인은 그냥 우리가 중복돼서 뺀 건데 한 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걔가 중복이 많이 된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 직선이가 더 어려워요. 반원 유형 알겠지? 우리가 해본 적 없으면 아마 기출주에 있을 거니까 나중에 기출지 풀 때는 꼭 맞춰주시고요. 1번. 여기도 문제가 똑같겠죠 아까랑. 점은 7개 있고요. 7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줄 세우기 안 되니까 3명 줄 세우기 나눌게. 여기서 여기 점 3개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점 3개 뽑는 거 돼 안 돼? 안 되겠죠? 아까 해본 적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4, 3이 얘 3명 줄 세우기 안 되니까 6 나눌 거니까 4개 더 빼주면 되겠네요. 답은 30개. 2번 보겠습니다. 지금 3개를 던진답니다. 경우의 수 좀 많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 중 가장 큰 값을 m,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을 때 m 빼기 m이 1보다 커야 되고요. 빼기로 갈까?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가장 작은 거랑 1을 더한 것보다 크다는 거는 가장 작은 거랑 큰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나야 된다는 거예요? 2 차이 나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1 차이 나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써있거든요. 나온 눈의 수가 모두 K면요. 다 최대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다 K래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긴 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 혹시 이것만 확인해줘. 얘는 문제의 조건이 맞습니까? 4, 4, 2는요? 맞죠? 왜? 가장 큰 거 4, 9, 가장 작은 거 2니까 4가 3보다 크잖아. 됐어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쌤은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하고 마지막에 순서를 신경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볼 건데 뭐부터 먼저 가볼까? 제일 큰 걸 6으로 가정해볼까요? 여기는 제일 큰 거 일단 써볼 거고 여기 제일 작은 거 써놓고 마지막에 돌려볼게. 경우의 수로 제일 큰 거 6 썼어. 그럼 제일 작은 거에 뭐 올 수 있어?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까지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이제 최대가 6이고 최소가 1이래. 그럼 여기에 누구 들어올 수 있어? 가운데 6 들어와도 6, 6, 1에서 최대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5가 들어와도 6, 5, 1이니까 최대치도 안 바뀌죠. 어디까지? 1까지 다 됩니다. 여기 몇 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6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번 쭉 설명해주고 더 잡아줘 볼게. 6, 2일 때 볼게요. 그럼 여기도 아까 패턴이랑 좀 보면은 6 들어도 상관없고 5, 4, 3, 2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1 들어오면 어때? 안 되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작은 거 2가 깨져버리잖아. 그럼 안 돼요. 못 들어와. 그러면 몇 개? 5개. 그럼 패턴이 6개, 5개, 4개, 3개지 않을까요? 패턴이? 맞습니까? 여기까지 가셨나요? 이거를 쌤이랑 어떻게 할 거냐? 다 풀 겁니다. 5일 때랑 4일 때랑 3일 때랑 이렇게. 근데 여기 잘 봐. 이제 좀 순서를 신경 써볼 건데 그냥 예로 제 예시 써줄게요. 이 세 가지가 아마 6일 때랑 6, 5, 4일 때랑 너무 멀리 있나? 옆에 그냥 붙일까? 얘일 때랑 얘일 때랑 얘일 때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 654는 우리 지금 선택한 건 이제 첫 번째 6, 두 번째 5, 세 번째 4지만 이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바뀌어도 돼. 그럼 이 654가 첫 번째 주사위에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3개 중에 1개. 그럼 첫 번째 6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누구 나와도 돼? 4 나와도 되고 5 나와도 되니까 2개 중에 1개. 마지막 1개는 그냥 나와. 6가지. 숫자가 다르니까요. 3명 줄 세우기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근데 잘 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지? 왜? 뭐 나중에 정확히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자. 6이 어디 나올 거야? 첫 번째. 나머지는 4, 4. 6이 가운데 나와봐. 나머지 4, 4. 6이 마지막 나와봐. 4, 4, 6. 근데 여기 똑같아요. 6, 6, 4. 6, 4, 6. 4, 6, 6.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 6개, 5개, 4개, 3개 중에는 최대량 같은 2가지, 최소량 같은 2가지, 이 2가지씩 껴있어요. 그 2가지는요, 다 경우의 수가 6을 곱하는 게 아니고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자면 잘 봐요. 나랑 일단 경우의 수를 세. 몇 가지야? 6, 5, 4, 3이니까 18가지인가? 18가지에서 나눠야 된다고. 숫자가 3개일 때랑 2개일 때랑. 근데 2개일 때는 쉽죠. 왜? 무조건 2개씩밖에 안 나와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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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인데 우리 4가지 센 거니까 얘는 8개 나올 거고 얘는 그럼 10가지 나오겠죠. 나머지. 근데 숫자가 3개인 유형은 이거라고요. 곱하기 6 해줘야 되고요. 숫자가 2개인 유형은 3가지, 3가지니까 그러니까 3가지인 경우니까 곱하기 3 해줘야 된다고. 이해 가셨나요?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아. 왜? 약간 해봐서 알겠지만 규칙이 있거든요. 왜냐면 5일 때 해봐. 그럼 이 오른쪽에 제일 작은 게 뭐 와요? 1 올 수 있고 2 올 수 있고 3밖에 못 옵니다. 4보다요. 그럼 다시 5, 1일 때 누구 올 수 있겠어? 5부터 1까지 5개. 여기는요 5부터 2까지 4개. 5부터 3까지 3개. 이 경우는 몇 개 나오겠어요? 얘는 12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를 어떻게 쪼개줘야 되냐? 3개 조사한 거니까 같은 거 6개. 나머지 6개. 이건 뭐야? 여기 써줘야겠네요. 6가지,
6가지. 아까 4개 조사에서 2개짜리 8개 나온 거랑 3개 조사에서 2개짜리 6가지 나온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해달라고요? 3개짜리는 6. 근데 어차피 이거 이렇게 써주고 답은요 한 번에 곱할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이제 4일 때랑 3일 때가 마지막입니다. 4일 때 가볼게요. 4일 때는 1 올 수 있고 2 올 수 있고 3 못 오고요. 4, 1 오면요 4가지, 4, 2면요 3가지. 3일 때는요 1밖에 안 되죠. 여기 누구 올 수 있어요? 3, 1이니까 3가지 올 수 있겠네요. 그럼 잘 보자. 여기는 2개 조사했으니까 2가지인 경우, 2개인 게 2가지밖에, 아니, 4가지밖에 없고, 총 7가지니까 3가지 있고요. 여기도 3, 3, 1, 3, 1, 1. 2개인 거 2가지 있고요. 숫자 다른 거 1가지 있습니다. 그럼 숫자 다른 유형은 몇 가지 있냐면은 10가지, 6가지, 3가지, 1가지, 20가지? 두 번째 8가지, 6가지, 4가지, 2가지, 2, 4, 6, 8이네? 10, 10이네? 근데 위에 거는 숫자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곱하기 6 해줘야 되고요. 얘는 숫자가 2개 1개짜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결국 20가지에다가 곱하기 9 하는 거랑 똑같네요. 답은 180가지. 그러면 한 번 집 가서 해볼 사람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 6건으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전체가 216가지인데 우리가 방금 열심히 구한 게 180가지야. 그럼 나머지가 36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막히면 그때 물어봐줘. 알려줄게. 3번. 여기도 엄청 그럴싸해 보이죠? 별거 없고요. 그냥 그거야. 그 뭐냐면은 정구 문제, 동전 문제, 깃발 문제. 이 점이 튀어나오거나 안 튀어나오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문자가 6개짜리니까 이거 2개 중에 1가지, 2가지 중에 1가지. 2의 6제곱 얼마예요? 64가지죠? 그런데 튀어나온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문자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가지 빼주셔야겠죠. 다 안 튀어나온 것도 3번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엔 255개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점이 몇 개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다? 우리 점의 개수에다가 이 지수에 올려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1은 뺐고요. 똑같이 1이 빼져 있는 형태예요. 255가 1 더해봐. 256. 어디서 많이 봤어? 2의 8제곱. 그럼 점이 8개 있다는 표현이겠죠. 이 원리로 따지면. 됐습니까? 4번.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이렇게 도로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얘들아 어떤 문제 유형 기억 니은이 이 말이야. 가나는 A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고 하는 거고요. B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고 하는 거고, 나랑 이런 문제가 뭐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푸는 법을 좀 알려주자면요. 보통 이제 이게 좀 많이 나와요. 2개 연결시키진 않고. 나랑 이제 C라는 점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고요. A랑 C 갔다가 C에서 B 가는 경우 이용해서 접근할 건데, 이거 구하면 나머지는 쉽고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원래 어떻게 세야 되냐? 원래 다 세야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점 뭐가 있냐? 하나 잘못 쓰면 다 틀려요. 근데 이게 4개짜리요. 쉽지. 이게 좀 학년이 올라가면은 뭐 한 4, 4짜리도 나오거든요. 한 4, 3짜리? 4, 3이가 너무 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제 세고 앉아 있어. 맞죠?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이거야. A 입장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있죠. 일로 가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이렇게 다 이 꼭지점마다 경우의 수를 써놓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겠죠?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잘 봐. A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지민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 두 숫자를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여기로 가고 싶어. 세 가지. A가 여기로 가고 싶어. 세 가지. A가 여기로 가고 싶어. 6가지. 3, 3 더할 거니까. 근데 모양이 어때요? 두 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 가는 경우의 수 있죠? 6가지잖아. 총 몇 가지 나오겠어요? 36가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얘들아. A에서 B 갔다가 우린 B에서 A 다시 갈 건데요. A에서 B 가는 경우에 36가지라고 했잖아. 똑같아요. 역순도. 그런데 다조건에서 A가 B 갈 때 쓴 한 가지 경우는 B가 A 갈 때 안 간대. 그럼 36가지 중에 한 가지 썼고요. B에서 A 갈 때는요. 한 가지 빼주셔야 됩니다. 다조건에서 안 간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와 B에서 A까지 가는 경로가 같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A에서 B 갈 때 이 경로를 B에서 A 갈 때는 못 쓴다는 말이니까 한 가지 빼주면 돼요. 알겠죠? 이것들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솔직히 이것도 이제 말 많긴 한데 매년 나올 때마다 사전은 이제 안 쓰잖아, 너네가. 맞죠? 근데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A, B, C, D 이 순서대로 이제 쭉 배열하고 싶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A, B, C, D 이로만 이루어진 사전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문자는 얘고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문자는 얘겠죠? 이런 느낌이고요. 아까 우리 해봤던 거랑 비슷해.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우리는 C에 있는 어떤 단어가 몇 번째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자리가 A일 때랑 B일 때는 개수만 중요합니다. 개수만 구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A 썼어. 남은 거 몇 개? 4개. 4개 줄 세워. 몇 가지? 24가지. 24가지. 다시 말하면 C 중에 제일 빠른 놈 있잖아요. 얘는 사전에 몇 번, 얘는 사전에 몇 번째 기재되어 있겠습니까? 49번째 있겠죠. 근데 잘 봐. C, A, D, B다? 앞자리가 똑같죠? 나머지 그냥 세세요. 왜냐면요. 여기까지 맞춰버리죠? 그럼 뒤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거 뭐겠냐? C, A, B 다음에 둘이 바꿔. 2가지씩밖에 없거든요. 그럼 C, A 중에서 이번에 또 이제 B가 뒤로 가고 그 다음 큰 앞에 있는 D가 와야 되니까 C, A, D, B, E, E, B C, A 그 다음에 D 다음에 E 있죠? 있었으니까 B, D 남았나요? B, D, D, B 이렇게 그냥 세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문제에서는 C, A, D, E, B는요 여기네요. 49, 50, 51, 52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 5개 영역에 검, 초, 빨, 강, 빨, 보 이렇게 놓는다고 했는데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쉬운 유형인데 다시 말하면 5개 색깔이 있지만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 근데 여기 어디까지 뭐야 이거?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붙어있는 애를 눈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색칠하냐?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애부터 색칠합니다. 이 문제 유형인데.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죠?
C. C부터 색칠해주세요. 색깔 5개 있어요? 5개 중에 1개 써주세요. 노란색 지워. 그럼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뭐 시계 방향 이렇게. A 색칠해볼까요? 남은 4개 중에 1개. B는요? A 색깔, C 색깔 눈치 봐야겠죠? 3개 중에 1개. 이 문제 유형 뭐냐? 이제 E나 D를 색칠할 건데 갑자기 몇 개로 바뀝니까? C 색깔만 피하면 돼요. 같은 색깔 색칠해도 되고요. 인접한 영역만 버리라고 했잖아. 그럼 E는요? B랑 마찬가지로 2개 색깔 눈치 봐야 되니까 남은 3개 중에 1개. 답은요? 4, 3, 12, 4, 3, 12, 5니까요. 이거 곱하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0이니까 60 곱하기 12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랑 이제 중2 마지막 단어는 확률인데요. 여기 확률의 뜻은 솔직히 몸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다룰 확률은요, 여기 2번이거든요. 뭐 사건 A가 일어난 확률, 이제 이런 걸 공부할 건데, 일단 보면 알겠지만 분수 형태고요. 그다음 보통 확률은 P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분수의 식을 보니까 경우의 수요. 결국 앞단원 내용이 또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앞단원은 보통 경우의 수를 한 번만 구하잖아. 얘는 2번. 그냥 2번 구해서 보통 이제 문제가 흐름이 보여요. 전체는 밑에 써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사건은 위에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 기억해주면 되고, 당연히 예로만 푸는 건 아니고 확률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 공부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쌤이랑 주사위 1개 던졌을 때 약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전체입니다. 분모에 써달라고 하는 거고요. 주사위 1개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거예요. 전체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중에서 4의 약수 몇 개 있죠? 3개. 1, 2, 4니까 끝. 끝이 2분의 1 했습니까? 그래서 보통 분수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쌤이 확률은 P라고 쓴다고 했죠. 그럼 분수 형태니까 무조건 1이랑 0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0도 나올 수 있고요, 1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의 점. 그래서 내일 학교 갈 확률 0이죠.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이 확률 형태를 또 퍼센트랑 또 많이 연결돼서 공부하거든요. 0%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확률 뭐가 있을까? 6시 반에 집갈 확률, 얘 무조건 가겠죠? 1 이런 거 100%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6시 반이면 집 가지 않나? 아닌가? 7시 반에 가나? 맞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6건 확률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 반대 사건의 확률인데,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내일 눈이 올 확률이, 내일 눈 온다고 했나? 오늘 눈 온다고 했나? 30%라고 해볼게요. 내일 눈 올 확률이. 그럼 우리는 내일 눈을 기대할까 안 할까? 기대를 살짝 안 하겠죠. 왜?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이 얼마니까? 눈이 올 확률이 30%래. 그럼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이 얼마예요? 70%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전체 1에서 뺀 거야. 뭐랑 비슷해? 6건 확률이랑 비슷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6건의 경우의 수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여기 안 나와 있냐? 얘를 보통 Q라고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1-P 반대 사건의 확률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문제에 있을 것 같은데 쌤이 해준 기억이 나니까. 이거 바로 밑에 풀고 뒤에 거 넘어가 볼게. 뒤에 거도 다른 뒤에 거는 Y 앞에 거랑 똑같아. 완전. 앞에 거랑 차이점이 없어가지고. 이거 볼게요. 지금 1, 2, 3, 4가 한 장씩 들어있는데, 보자. 임의로 나열할 때 이게 뭐겠습니까?
전체입니다. 그럼 4장의 카드 나열해볼까요? 몇 가지 나오죠? 24가지. 거기서 3위적인 카드가 가장 앞에 놓을 확률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3위 앞에 놔달래. 그럼 B에 뭐로 채울 거야? 나머지 숫자로.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몇 가지 있겠습니까? 6가지 있겠죠? 4분의 1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주면 되고요. 경우의 수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렇게 써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라고. 알겠지? 그래서 쭉 보면 알겠지만 기억 볼게요.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결국 확률이야. 그 0이랑 1 사이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니은 어때? 참일까 거짓일까? 둘이 더해서 1 나오는 거. 아까 쌤이 Q를 1마 P가 Q라고 했었거든요. 전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는 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참이고요. 디귿 같은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랑 Q랑 곱했는데 1이 됐대요. 가능합니까? 안 되나요? 일단 어떤 두 숫자 곱했대요. 1이 나오고 싶어. 근데 여기선 확률이기 때문에 0이랑 1 사이밖에 안 돼. 그럼 1, 2밖에 안 되잖아. 맞지? 역수관계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100%인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 100%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가 1이면 뒤가 무조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0이 무조건 0이 나오는 거니까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리을은요. Q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말이 안 되죠. 반대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내용은 또 뭐가 나오냐?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또는 동시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이런 거 볼게 바로 문제로. 지금 1등 또는 2등에 당첨될 확률이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구해주면 되냐 아니라 1등 확률이랑 2등 확률 구한 다음에 또는이네. 뭐 해달래? 더하기 끝. 1등 당첨될 확률 구해보겠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180명. 1등 몇 명 있대요? 1명. 2등 당첨될 확률 몇 명 있습니까? 3명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180분의 3이겠죠. 더하면 180분의 4가 돼버리겠지. 됐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해도 되냐? 이게 뭐죠? 전체 경우의 수. 이거는요 위에 사건의 경우의 수. 여기는요 전체 경우의 수. 여기는 사건의 경우의 수. 결론은 사건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 전체랑 더해도 돼. 알겠지? 같은 분모니까 그냥 통분해서 미리 더해놓고 계산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제 말은 확률로 풀어도 되지만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결국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1부터 8까지 지금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면체를 2번 던질 때 얘는 그냥 이 주사위처럼 A랑 B에 1부터 8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의 합 또는 차가 6이 되고 싶대요. 무슨 말입니까? 합인 경우랑 차인 경우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합이 6 되고 싶대요. 뭐 있습니까? 1, 5, 2, 4, 3, 3, 4, 2, 5, 1 5가지 있죠? 갑자기 확률 문제인데 경우의 수를 풀고 있어. 상관없다고. 왜? 합인 확률이랑 차인 확률 구하는 거랑 합인 경우랑 차인 경우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럼 차빈 경우 구해보겠습니다. 차가 6인 경우는요. 8면체니까 가능하겠다. 8, 2 되고요. 7, 1 되나요? 나머지는 없을 것 같죠. 그럼 4가지. 그럼 답은 원래 뭐냐면은 여기서 8개 중에 1개, 8개 중에 1개 64분의 5랑 64분의 4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따로따로 구하죠? 이거 통분한다? 근데 마지막에 또 둘이 더해줘야 돼.
그래서 통분에 보통 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에 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4분의 11은 또 통분이 안 되죠. 됐습니까? 동시의 경우 보겠습니다. 동시에는 일단 이거 하나 설명해주고 바로 위에 거 올라가 볼게. 혹시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6, 2, 12. 이 중에서 얘는 경우의 수 볼 건데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오고 싶대요. 1, 2, 3, 6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동전은 뒷면 나오고 싶대요. 동전은 뒷면 나오는 거니까 한 가지겠죠?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로 해석을 연습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잘 봐.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오라는 게 얼마야 얘들아? 전체 6가지 중에서 1, 2, 3, 6이니까 4가지 맞죠? 두 번째, 동전 던져서 뒷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 똑같이 나오긴 해요. 알겠지? 그럼 지금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냐면요. 위에 살짝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쌤은 어떤 표현까지 알려줄 거냐면요. 얘를 이제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요. 꺼낸 것을 다시 넣는다. 복원, 추출. 이게 보통 얘들아 어떤 주머니에 뭐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다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넣는다는 거는 공의 개수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쓰고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요. 얘는 복원이 되지 않는 거니까 비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인지 너네가 문제를 왜 잘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쌤이랑 어떤 주머니에 검은색 5개랑 흰색 4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A랑 B가 공을 뽑을 건데요. A는 검은색을 뽑고 싶고요. B는 흰색을 뽑는 데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 복원 추출로 뽑아보겠습니다. A가 검은색 공 뽑으라는 게 얼마입니까? 9분의 5죠. B가 흰색 공 뽑으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A가 검은색 뽑았어? 복원이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B가 흰색 뽑으라는 게 얼마입니까? 9분의 4까지. 연속적인 일이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고요. 얘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잘 봐. 만약에 비복원이죠? 그럼 너네가 어디를 신경 써야 되냐? 두 번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검은색 확인하고 복원 안 시킨대. 버린대. 어때요? 여기 바뀌죠. 8분의 4.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검검을 뽑았어 봐. 그럼 여기는 뭐도 바뀌었겠어요? 원래는 9분의 5에서 4개로 바뀌었으니까 전체도 바뀌고 검은색 공도 계속 바뀌었으니까 분자도 바뀌어야겠죠. 됐어요? 이게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 두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 여기도 적어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진서라는 친구랑 기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문제를 맞추고 싶대. 그럼 진서가 맞추면 기중이 안 맞춰도 되고, 진서가 못 맞추면 기중이 맞춰야 되고, 진서가 맞춰도 기중이도 맞출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문제 맞추는 거니까. 근데 얘보다 뭘 구하겠습니까? 둘 다 맞추지 못한 걸 구하겠죠. 얘 이름이 뭐예요? 여사건의 확률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볼게요. 지금 X는 진서가 못 맞춰야 되니까 4분의 3 확률이고요. 여기는 기중이가 못 맞춰야 되니까 3분의 1 확률이죠. 곱하면 4분의 1이죠. 이 경우는 전체에서 빼면 됩니다. 얼마 나오겠습니까? 답은 4분의 3 나올 거고요. 실제로 3개 구해서 더하면 4분의 3 나올 거예요. 됐나요?